현대적 원자 모형은 일단 보호의 원자 모형은 현대적 원자 모형보다는 뭐 한 단계 아래야. 그러니까 보호 원자 모형부터 현대적 원자 모형 되는 건 아니고, 근데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그 뭐 미시 세계에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 뭐 요런 개념이 중요하죠. 양자화 개념이 중요한데, 러더퍼드가 이제 원자 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원자 모형을 제안을 했는데 그 원자 모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이런 거예요.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입니다. 예,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양전하가 원자 핵에 있고요. 전자가 원래 이렇게 돌다 보면 사실은 이제 돌다 보면은 에너지가 뭐 빛이 나오면서 에너지가 이제 조금 줄어든다던가 뭐 그러면은 핵 전하량이나 그 전자 전하량은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잡아당기는 힘은 똑같은데 뭐 얘가 빛을 방출하면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얘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가가지고 꽝 충돌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자가 존재를 못하는 거지. 원자의 그 특성을 유지가 안 되는 거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설명할 수가 없었고, 그런 거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소 선 스펙트럼이 또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몰랐었다. 예. 근데 이제 일단 수소 선 스펙트럼이 뭐냐면 수소를 집어넣고 에너지를 주면은 빛이 나오는데, 그거를 프리즘으로 분광기라고도 하죠. 이걸 합쳐가지고 분광기로 분해해서 보면은 선으로 보여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예.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고 불연속적으로 이제 선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그 빛이 그 파장이 다르면 에너지가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파장이 다르면 에너지가 다른 겁니다. 그 빛 에너지는 이제 플랑크 상수에다가 화학에서는 뉴라고 하는 글씨를 많이 쓰고, 물리에서는 F를 많이 쓰거든요. 어찌됐건 이게 이제 진동수인데, 진동수에 비례하는 에너지 값을 갖는데, 빛은 그 빛의 속도가 있고, 빛의 속도는 주기분의 원래 파장이야. 빛의 속도는 주기가 파동에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파장은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게 이제 빛의 속도인데, 이런 진동 운동은 그 주기랑 진동수랑 역수 관계에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진동수는 주기분의 1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진동수 대신에 람다분의 C를 집어넣어도 되죠. 그쵸? 그래서 람다분의 하C, 뭐 보통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아무튼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 각각 에너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다른 빛이 나온다. 왜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안 나오고 저렇게 불연속적으로 나오냐 이거죠. 그거를 이제 보어가 이런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보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수소는 이렇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아무데나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진 궤도로 돈다. 에너지가 에너지 순위가 일정한 정해진 궤도로 돈다. 아무 궤도나 도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얘가 원래 전자가 마이너스성 뜨니까 이렇게 가깝게 있는 게 안정한 거예요. 근데 요런 애를 에너지를 줘서 이렇게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돼.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아니면 여기 있던 전자가 바닥 상태로 돌아오게 되면은 에너지가 방출되거든요. 남는 에너지 방출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뚝뚝뚝 끊겨 있는 그 전자 껍질이라고 표현했죠. 그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 그 전이한다는 거 전이. 예, 전자 껍질 산이를 전이를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그래서 책을 잘 읽어두시면 불연속적인 전자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한다.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라고 말해요. 그 에너지 상태, 에너지 값, 네. 그거는 불연속적이며 핵에 가까운 것부터 KLMN으로 이제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보어가. 그리고 이제 이건 N은 주양자수라고 하는데 주양자수가 1인 경우가 K 껍질, 2인 경우가 L 껍질, MN은 이제 3, 4가 되겠습니다. 주양자수는 이제 오비탈 설명할 때도 나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수소에서의 에너지 준위는 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게 다른 전자가 없으니까 전자가 하나만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다른 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은 오비탈처럼 뭐 이렇게 모양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자가 하나만 있는 시스템이고 양성자도 하나만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자가 한 개만 있는 경우에는 이러면은 이제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소도 그러긴 한데 만약에 헬륨인데 헬륨 1가 플러스다. 그러면은 걔도 사실은 전자가 하나만 있는 시스템이어가지고 그 애도 에너지 순위가 주양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단전자에서만 에너지 준위가 원자에게서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뭐 이렇게 불안정해진다. 뭐 이런 표현도 같은 이야기거든요. 불안정해진다. 인접한 두 전자 껍질 사이 에너지 간격이 좁아진다. 이거를 이제 원래 아무튼 이게 구형으로 퍼지는 거거든요. 구형으로.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나 그 힘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나눠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형으로 퍼질 때는 이 표면에 도달하는 그 힘이 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작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의 표면적이 이 반지름의 제곱에 따라서 그만큼 커지잖아요. 제곱에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를 면적이 훨씬 더 많아진 거기에 이제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n의 제곱에 반비례해. 그러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건데 n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방사형으로 퍼지는 그런 힘에서는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돼요. 거리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힘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에너지 준위를 계산하는 식이야.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껍질이면 n이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1312kJmol인데 마이너스 값이 붙는 거는 그만큼 안정화됐다라는 거예요. 사실 안정화됐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붙는 게 더 안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한대다. 이게 무한대다. 되게 멀리 있다. 그러면 0이지 0. 그러니까 되게 멀리 있는 거에 비해서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되잖아. 그러면은 1312줄만큼이 12kJ만큼이 1몰당 나오는 거예요. 1몰당 수소의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렇게 전이 될 때 1몰 다 합쳐가지고 1312kJ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두 번째 껍질은 이제 2가 들어가니까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1312가 되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n이 무한대일 때랑 n이 1일 때의 차이가 1310인데 n이 2일 때는 요만큼 이제 4분의 1310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에너지 준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그 틈이 작아지는. 어디 그림 있을 텐데 여기 없나요? 없네. 그림이 진짜 없네. 예. 뭐 다른 책에는 있죠. 그러니까 얘가 N1과 2 사이가 전체의 4분의 3을 차지하죠. N이 1일 때, N이 2일 때. 전체를 1이라고 하면은 뭐 여기가 이제 전체의 4분의 3이 되는 거죠. 전체 에너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 간격, 인접한 두 전자 껍질 사이 에너지 간격이 점점 좁아진다. 전자가 원자 핵에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상태가 가장 안정한 상태고 바닥 상태라고 한다. 전자가 에너지 순위가 높을수록 불안정한 상태가 되고 들뜬 상태라고 한다. 전자는 같은 전자 껍질에서 원운동할 때는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않는데 다른 전자 껍질로 전이할 때 두 전자 껍질 사이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불안정해지면 에너지 흡수하는 거고요. 이 위에 있다가 밑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 방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값의 그 클수록 빛의 파장은 짧아요. 이게 에너지가 람다분의 하씨이기 때문에 파장하고는 반비례 관계. 근데 진동수하고는 비례 관계. 에너지가 작을수록 파장이 길다. 3, 4, 5, 6 전자 껍질에서 N2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이 나온다. N1로 전이할 때는 그 라이먼 계열이어가지고 적외선이 나오는데 N2로 전이할 때는 누군가요? 요즘 다 까먹네. 예? 아 발머. 발머 계열이어가지고 가시광선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시광선 측정한 거죠 지금 이거. 이 가시광선입니다. 빨주노초 파나모 보이는 거는.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애는 이게 지금 그 이 중에 에너지 차이가 가장 조금 난 거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N3이었던 애가 N2로 전이할 때 요 빛 나옵니다. 바로 위에서 떨어질 때 얘는 N4에서 N2로 전이할 때 얘는 N5에서 2로, 얘는 6에서 2로. 만약에 7에서 2잖아? 그러면은 에너지 차가 많이 나가지고 자외선 영역으로 넘어가요. 이쪽은 이제 7에서 2부터는 자외선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발머 계열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가시광선 아니고 대부분 가시광선이지. 가시광선인데 7에서 2는 에너지 차가 많이 나죠. 근데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요 숫자 있지, 요 숫자만 보고 뭔가 방정식을, 이 규칙성을 이제 찾아가지고 방정식을 만든다라는 거지. 그거를 이제 누가 했더라. 보호가 한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했는데 까먹었네. 자,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이제 합니다. 전자의 에너지 순위가 가장 낮아 안정한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 전자가 다른 전자 껍질을 전이할 때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자, 현대적 원자 모형은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인데, 그거까지도 잘한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고 잘한 건데 뭐 이렇게 수학도 발전하고 과학자들은 이제 확실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일단은 보호는 그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사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이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이런 계산하는 값 있지, 뭐 이런 값, 뭐 이런 걸로는 이제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전자에서도 에너지 순위가 나뉘어져 있고 이런 거는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전자들 간의 반발력이나 이런 거를 이 사람이 제안한 그 수식상에서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수식으로 이제 사실 표현하는데 그런 수식에는 그냥 수석거래에 대해서만은 표현돼. 수학이 좀 덜 발달해서 사실은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보호 원자 모형은 수소는 잘 설명하는 거예요. 수소는 잘 설명하고 다전자 원자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다.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아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이 궤도를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게 없다라는 게 뭐냐면 궤도를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보호가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특정 궤도를 돈다라고 얘기했는데 원래 전자를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이제 뭐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자가 파동성을 띈다. 뭐 전자가 그 물질이긴 한데 물질도 물질파라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행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그 미시 세계에서는 그게 도드라지게 보입니다. 그걸 이제 뭐 계산할 수 있는 값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물질파라고 하고 물질파. 그러니까 물질파를 이용해 가지고 그 파동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파동 함수를 제곱을 하잖아. 파동 함수를 이거를 제곱을 하잖아. 그러면은 전자 발견될 확률로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를 가져요. 이게 수식이 복잡하고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알아도 되지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파동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적 원자 모형은 궤도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궤도 함수, 궤도는 오비트라고 하는데 궤도 함수는 오비탈이라고 해요. 오비탈.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발견될 확률로 나타낼 수 있는 함수고 이 궤도 함수의 모양,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자, 근데 여기도 이제 주양자 수라고 하는 개념, 껍질 개념은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 거죠. 아예 보호 모형 아예 틀렸다가 아니라 첫 번째 껍질에는 뭐 이러이러한 오비탈들이 있다. 뭐 이런 거. 뭐 두 번째 껍질에 이런 오비탈들이 있다. 이런 거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양자 수에 따른 오비탈의 종류. 주양자 수가 1일 때 K 껍질인데 거기에는 오비탈이 1s만 있습니다.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두 번째 껍질에는 근데 2p 오비탈이 3개죠. 이게 3개. 그러니까 총 4개 오비탈이 존재해. 4개. 그러니까 이만큼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으로 늘어나면서 이만큼에는 전자 2개밖에 없었는데 이만큼이 되면서 8개까지 들어가거든요. 공간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1개고 이거는 3개고 요거는 5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전자 껍질에서는 한 오비탈당 전자 2개씩 들어가잖아요. 전체 원래 18개까지 전자가 들어갑니다. 18개까지. 하여튼 그거는 이제 양자수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S 오비탈은 그 파동 함수로 나타내면은 공 모양이 돼. 공 모양. 전자가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할 때 이렇게 선으로 띡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존재 확률이다 보니까 점을 막 이렇게 찍어가지고 나타내거든 원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자 구름처럼 보여. 전자 구름. 그래서 전자 구름 모형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게 확률이다 보니까 어디 경계선이 딱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야. 그 그림을 그리려면은 90%인 부분까지만 이제 그림을 딱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작아도 있기는 있다.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1s 오비탈은 구형인데 2s 오비탈도 구형인데 크기가 더 커지는 거죠. 껍질이 커지면서 1s보다 2s가 더 큽니다. 근데 이제 s 오비탈의 특징 아셔야 되는데 s 오비탈은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아요.
이거를 방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방향성이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1s, 2s 오비탈 모양 같고요. 크기는 ES가 크다. 그러면 ES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에너지가 더 불안정한 겁니다. ES 오비탈이 에너지 순위가 높은 겁니다. P 오비탈은 R형 모양으로 생겨. R형 모양으로. 근데 두 번째부터 생기고 방향성이 있다. 그러니까 P 오비탈이 세 종류가 있거든요. P, X, Y, Z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P, X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늘어서요. 그래서 Y축상에서는 전자 존재 확률이 없어. 이거는 진짜로. 여기가 존재 확률이 빵이야. 마디라고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P, Y는 Y축 방향으로 놓이고 G는 G축 방향으로 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이게 6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아니라 이게 하나, 둘, 세 개죠. 세 개의 P, X, Y, G 이렇게 오비탈 세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양자 수가 2인 L 전자 껍질에는 ES 오비탈이랑 EP 오비탈 앞에 2는 주양자 수인 거 아시죠? S는 구형이고 P는 R형이고 만약에 M 전자 껍질이 되면은 3S랑 3P랑 3D까지 있어요. 만약에 4개면 F까지도 나오는데 F 오비탈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냥 D 오비탈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S 오비탈의 모양은 구형이다. 구형.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비탈을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는 주양자 수를 쓰고 이 P는 오비탈의 종류인데 이 P를 결정하는 거는 이제 부양자 수 L이라고 있어요. 요거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아무튼 SPD F도 있긴 하지만 SPD까지 아시면 되겠고 요 E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여기다가 위첨자로 쓰는 거예요. E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저렇게 씁니다. 이게 뭐 표기 방법에 따라서 뭐 EPX라고 이렇게 쓸 때도 있어요. 뭐 그러면 2개까지만 들어가는 건데 근데 보통은 그냥 EP라고 쓰면은 이 P에 X, Y, G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여서 여기는 이제 6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이거를 막 구분해서 쓰면은 이제 2개까지만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이러면은 이제 여기에 X도 있고 Y도 있고 G도 있는 거기 때문에 3개가 있거든요. 6개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썼어. 그러면은 얘는 뜻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R형형 P 오비탈에 전자가 거기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양자 수고 오비탈의 종류는 부양자 수라고 해서 스몰 L이 결정하는 거야. 스몰 L. 그 양자수 밑에 나오는데 양자수를 먼저 본 다음에 하자. 양자수란 그러니까 하여튼 쉽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 모양을 이렇게 좀 구분을 쉽게 하는 거야. 양자수 개념을 도입하여 설명을 합니다. 주양자수는 N이고 부양자수는 L이고 그 다음에 자기양자수는 ML이고 스핀 자기양자수는 MS 이렇게 4가지로 전자의 상태를 표현을 해줍니다. 일단 주양자수는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하는 양자수이고요. 보호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을 나타낸다.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K 껍질이 N이 1이고 주양자수 1이고요. L 껍질이 2고 M 껍질이 3, 뭐 N 껍질이 4 이렇게 됩니다. 에너지 순위는 이렇게 점점점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주양자수는 뭐하냐?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 순위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방위양자수라고도 하고 부양자수라고도 하는데 얘는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식이 있어가지고요. 방위양자수에 대한 일반식은 이거는 n이 0에서
0에서 n까지 미안. 0에서 n까지의 0에서 n까지 n-1까지 미안. n-1까지의 정수값을 말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n이 1이다. 그러면 l은 0에서 1-1. 그러니까 0이죠. 그러면 얘는 0밖에 없어요. 0밖에. n이 만약에 2다. 그럼 0에서 2-1이니까 1까지죠. 0이랑 1 이렇게 두 개가 생겨요. l이 n이 3이다. 세 번째 껍질이다. 그럼 l은 0, 1, 2까지 생기고 l이 0일 때를 우리가 s 오비탈이라고 쓰는 거예요. l이 0일 때 s 오비탈이고 요거는 p 오비탈이고 s고 p고 요건 d 오비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근데 왜 그러냐? 아무튼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전자들이 더 많이 존재할 수가 있어져 가지고요.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이런 애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거는 다 뭐 하여튼 수식적으로 다 계산한 결과야 진짜로. 컴퓨터로 계산한 결과 이렇게 돼. 그 함수를 풀어내면. 자,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는 1s, 두 번째 껍질에는 2s, 2p, 세 번째 껍질에는 2s, 2p, 3d. 자,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는 주양자 수가 같을 때 방위양자 수가 클수록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높다. 이거 중요한데 다전자에서는 S보다는 에너지 준위가 만약에 뭐 3S 이렇게 있다. 3S보다는 3P가 에너지가 높고요. 3D가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다전자에서는. 근데 수소골 이거 많이 틀릴 수 있는데 수소골은 전자가 한 개인 걸 말하는 거죠. 그래 거기도 3s라고 하는 오비탈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뭐 평상시에 안 채워지는 것 뿐이지 그 에너지를 갖는 그 궤도함수는 있는 거예요. 전자가 안 채워졌지. 근데 그런 경우에 수소골에서는 어때? 이렇게 에너지 순위가 같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 모양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는 이유는 전자들 간의 그 반발력 때문에 그래요. 전자들 간의 서로 상호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수소에는 전자가 없잖아. 다른 전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지는 거죠. 하이탑이나 뭐 이런 책 좀 찾아보시면은 왜 그러는지 나오는데 요거 자기양자수까지 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요거는 뭐 이런 거죠.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이 이게 평균적으로는 거리는 똑같은데 s-오비탈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이 전자가 안정해지는 이유는 핵전하랑 서로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안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 s-오비탈보다 p-오비탈이 더 앞쪽에 있는 전자들이 그 핵전하를 가리우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석이 있는데 원래 뭐 자석에 뭐 이렇게 클립 같은 거를 이렇게 잡아당길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 종이 같은 거를 이렇게 사이에 두면은 이게 그대로 떠 있는데 철판 같은 걸 대잖아. 그러면은 얘가 자기력을 앞쪽에서 철판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얘가 뚝 떨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이 앞쪽에 있는 전자들이 이 전자한테 가는 핵전하를 가려막는 효과가 있어요. 가려막기 효과. 그래서 이 모양 때문에 얘가 에너지 순위가 더 높아져요. p-오비탈이. 모양 때문에 생기는 결과죠. 그러니까 d-오비탈은 더 이렇게 생겼어요.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d-오비탈은 더 에너지 순위가 더 높아집니다. 가려막기 효과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양자수 모양은 이제 SPD로 나타내면 되고요. 자기양자수는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근데 이 p-오비탈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X축상에 있고 하나는 Y축상에 있고 하나는 G축상에 있거든요. 그거를 결정하는 게 자기양자수입니다.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를 결정하는 그 일반식은 ml은 마이너스 l에서 플러스 l까지의 그 안에 있는 정수만큼을 가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l이 예를 들어서 1이다. l이 1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ml 값이 3개가 존재합니다. 이러면 ml 값이.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여튼 3개의 오비탈이 있다는 뜻이에요. px, py, pz. 근데 이게 뭐 나중에 더 많이 화학을 배우면은 뭐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요. 공간적인 방향이 다른 거지 에너지 준위는 똑같습니다. x, y, z가. 그래서 나중에 오비탈 그릴 때 보면은 1s에 하나 있고 2s 하나 있는데 이 p가 이렇게 3개를 그려요. p.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애. 하나, 둘, 셋. 하나는 x, y,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애를 갖는다.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한다. 어느 쪽으로 이제 위치하고 있느냐. 주양자 수가 2인 전자 껍질에는 근데 이거를 이제 여기서 봅시다. 이제 P가 3개니까 S가 하나고 P가 3개니까 더하면은 4예요. 4. 근데 요 D는 어떻게 되냐면 이 ML 값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부터 해가지고 플러스 2까지가 돼가지고 이게 5개가 생겨.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3개, 1개, 5개, 9개가 됩니다. 요 F 오비탈이 되면은 ML 값이 7개예요, 7개. 그러니까 16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가 1이면 오비탈 개수가 1의 제곱개만큼 있고 2면은 2의 제곱개 4개, 3이면 3의 제곱개, 4면 4의 제곱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비탈의 수 셀 때는 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을 세는 거지. 그 껍질에 있는 오비탈을 셀 때는 n의 제곱개만큼 있는 거야. n의 제곱개만큼. 근데 전자는 이제 한 오비탈당 2개씩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수를 셀 때는 거기에 곱하기 2만 해주면 되고 아무튼 주양자 수가 2인 전자 껍질에 있는 오비탈은 2의 제곱이니까 4개의 오비탈이 존재하는 거죠. 4개의 오비탈. 주양자 수가 2일 때 방위양자 수는 0이랑 1 이렇게 2개. 0, 1 이해가시죠? 네, 0, 1 2개 있고요. S오비탈의 방위양자 수는 0이고요. P오비탈의 방위양자 수는 1이다. 쓰면 되고. 자, 69쪽. 예. 방위양자 수가 1일 때 자기양자 수가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3개의 오비탈이 있다라는 거예요. XYZ 3개의 오비탈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방위양자 수가 L인 오비탈 수는 2L 플러스 1 만큼에 있고 방향은 다르지만 에너지 준위는 같다. 에너지 준위는 같습니다. 그래서 D 오비탈 같은 경우에 5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5개.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 5개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스핀 자기양자 수는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뒀을 때 전자의 자기 상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뉘어지는 것과 관련된 양자수다. 뭐 어려운데 이게 전자가 자전을 해요. 뭐 스핀이 있는 거예요, 스핀. 근데 전자가 전하를 띄고 있잖아, 전하. 마이너스 전하. 전하를 띄고 있는데 움직이잖아요. 그럼 자기장이 생겨요. 자기장이 생깁니다. 자기장이 생겨서 요 전자가 요렇게 돌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돌면은 근데 원래 마이너스 전하의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거든요. 전류는 이렇게 가는 거 전류는 그럼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에서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겨요. 이게 이런 애가. 근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 얘가 뭐 이렇게 돌아. 그러면 전류는 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자기장이. 근데 어떤 전자들이 어떤 공간에 있어야 되는데
서로 같은 방향의 스핀을 갖게 되면 뭐 쉽게 말해서 N극, S극, N극, S극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거야. 근데 이렇게는 안 있거든요. 이렇게 안 있어요. 그 전자 놔두면 이렇게 있는 게 안정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스핀 방향이 반대가 돼야지 안정한 거거든요. 서로 반대 방향의 스핀을 갖는 전자가 들어갑니다. 한 오비탈당 두 개씩 들어가요. 두 개씩만 들어가. 그건 이제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건데, 아무튼 하나는 업스핀, 하나는 다운스핀 이런 식으로 화살표 해서 전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핀 자기항자 수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딱 있는 거예요. 스핀 자기항자 수는 플러스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만 있는 거예요. 스핀 자기항자 수는. 그래서 오비탈의 에너지 준이 전자가 한 개인 수소 원자랑 전자가 두 개인 다전자는 좀 서로 다른데, 다전자는 전자들끼리 반발에 의해서 에너지 순위가 좀 나눠지는 거예요. 수소에서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ES나 EP나 에너지 순위가 똑같아요. ES나 EP나 3D나 에너지 순위가 똑같습니다. 근데 다전자에서는 ES보다 EP가 에너지 순위가 높고요. 여기 중요한 게 여기 하나 있죠. 요거 4S가 3D보다 에너지가 낮아요. 3D보다 에너지가 낮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전에 그 N의 1에서 2는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기 3, 4로 가면서 에너지 폭이 줄어들거든요. 폭이 줄어드는데, 줄어들어서 이게 모양 때문에 생기는 그 에너지 그 차이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3S보다 4S가 에너지가 높은 거는 맞는데, 3D가 이 모양 때문에 4S보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질 때 나중에 이제 싸움 원리에 의해서 전자가 채워지는데, 4S를 먼저 채우고 3D를 채워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뭐냐면, 채울 때는 4S 채우고 3D 채우는 게 맞는데, 떨어질 때는 4S가 먼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일단은 채우고 나면 그래도 3D 오비탈의 그 껍질이 3죽이고 이건 4죽이기 때문에 채우고 나잖아? 그러면은 4S에 있는 애가 더 떨어지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원자과 전자는 이제 뭐 두 개가 되는 건데, 자, 아무튼 요 4S 다음 3D가 에너지가 더 높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그래서 현대 원자보행에서 전자 배치는 싸움 원리에 의해서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4S 다음에 3D라는 거. 칸 좀 채우고 가겠습니다. 스핀 자기항자 수는 2개, 플러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가 있다. 요거는 근데 플러스 쓰셔야 됩니다. 그냥 2분의 1만 쓰지 마시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쓰시고, 수소 원자에서 2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1s 오비탈보다 높죠. 다전자 원자에서 3s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3p 오비탈 에너지 준위보다는 낮죠. 이건 낮죠. 다전자 원자에서 4s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3d 오비탈 에너지 준위보다 낮죠.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 적어 놓으세요. n 플러스 l 값이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은 거야. 하나 적어놔. 근데 만약에 n 플러스 l 값이 같을 때가 있어요. 같을 때는 n 값이 클수록 에너지가 높은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4S가 있잖아요. N은 4야. 근데 L은 0이야. S가 0이거든요. 근데 3D는 N은 3이야. L은 1이야.
더하면은 4고 더하면 4지. 어? 2군요, 미안. 이건 아니네. 2네. 그럼 얘가 크죠, 얘가. P가 아니라 D였구나. 얘가 크죠. 그러면은 얘가 큰 거야. 그러면 3D가 큰 거야. 근데 만약에 뭐 4S랑 3P가 있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게 더하면은 4인데 이거 더하면은 4야. 그런 경우에는 얘가 큰 거야. n이 큰 애가. n이 큰 애가. 이게 n 플러스 l 값이 4고 n 플러스 l 값이 4거든요. p가 1이니까. 그러면은 n 값이 큰 애가 큰 거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그래서 에너지 준위를 이제 밑에서부터 쭉 그리면 수소골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동그라미 이렇게 5개 그리는 이유는 오비탈이 5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1s, 2s, 2p, 3s, 3p 다음에 요 사이에 3d 전에 4s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d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채워집니다. 이렇게. 근데 아래서부터 채워진다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싸움 원리라고 해요. 싸움 원리. 자, 이거는 다른 그림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파 원리, 베타 원리. 오비탈 한 개에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진다. 최대 2개까지 채워지고, 두 전자는 서로 다른 스핀 자기양자수를 갖는다. 요거까지 파 원리, 베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 한 오비탈에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채워졌다,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스핀 자기양자수가 똑같은 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장이 중요한데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불안정한데 있는 경우가 있고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이건 아예 안 되는 경우. 물론 아주 잠깐 이럴 수도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에너지가 크면. 근데 아무튼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건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스핀 자기양자수가 두 개가 전자쌍을 이루면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한 개 오비탈에 3개 이상의 전자가 들어갈 수 없다. 이것도 이제 파원리, 베타 원리의 위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게 바닥 상태고 안정한 상태고, 요거는 들뜬 상태가 아니라 그냥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들뜬 상태랑 불가능한 상태랑 좀 달라. 요것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들뜬 상태는 그렇게는 있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아도. 자, 그래서 이 파원리, 베타 원리를 다른 말로 4가지 양자수가 모두 같은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없다. 그러니까 주양자수, 방향자수, 스핀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까지 주양자수, 방향자수, 자기양자수까지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스핀 자기양자수는 그것까지 같진 않아. 그게 이제 파원리, 베타 원리입니다. 자, 한 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들어가고 이 전자는 서로 다른 스핀 방향을 갖는다. 세 번째 이제 훈트 규칙. 훈트 규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치가 된다. 근데 이런 이유는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 간 반발력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비탈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에너지 준위가 똑같아. 에너지가 낮으면 그거 먼저 채우겠지만, 근데 요러면은 이제 작은 공간에 2개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작용하죠, 여기. 근데 에너지가 똑같은데 옆에 그냥 빈 방이 있어. 그럼 거기 먼저 채운다 이거죠. 그렇게 채우다 보면 홀전자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홀전자. 요걸 홀전자라고 하고 이거를 짝지어진 전자라고 하는데, 홀전자가 많아지는 전자 배치가 더 안정하다.
근데 이거는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불안정한 거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야. 이거 불안정하고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얘가 이것도 뭐 그러니까 컴퓨터로 계산한 결과인데 이게 이거가 더 이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뭐 이런 것까지 뭐 나오진 않겠지만 아무튼 얘가 더 안정한 상태고 얘가 불안정한 상태야. 근데 그렇대. 이거는 계산 결과는 이렇대.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는 게 좋아요. 요게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렇게 그리고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러지 마시고 안정한 상태는 얘는 스핀 작용대수가 같은 상태가 됩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런 게 안정한 바닥 상태. 요거는 그 들뜬 상태인데 무슨 규칙에 위배가 된 거냐면 훈트 규칙을 위배가 된 거고, 요것도 들뜬 상태인데 이거는 뭐에 위배가 된 거냐면 싸움 원리에 위배가 된 거고, 이해 가시죠? 원래는 여기 하나 먼저 채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것도 들뜬 상태인데 요것도 싸움 원리에 위배가 된 거예요. 예. 근데 파울리 베타 원리는 반드시 만족을 해야 됩니다. 예. 그거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만족을 안 하면 너무 이제 에너지 차이가 큰 거지. 전자 껍질이 커질수록 이제 그 최대 수용 전자는 오비탈 개수의 2배만큼, 왜냐하면 파울리 베타 원리가 있잖아요. 한 오비탈에 2개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 2개, 두 번째 껍질 8개, 그 다음 18개, 예. 그 다음은 32개겠죠. 32개. 네 번째 껍질 32개까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게 20번까지는 원래대로 들어가요. 20번까지는. 아니다. 20번까지가 아니라 18번까지가 원래대로 들어가다가 19번에 4S가 먼저 들어갑니다. 19번에 4S가 먼저 채우고 20번에가 4S 채우고 그 다음에 3D 들어가요. 근데 D오비탈 들어가면은 좀 뭔가 달라져. 일단 D오비탈에서는 그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그 원자과 전자가 증가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왜냐하면 4S에 먼저 채워놨기 때문에. 거기부터는 이제 전이 원소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는 잘 안 배우고 뭐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20번까지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번까지는. 19번이랑 20번은 4S의 전자가 채워져요. 훈트 규칙에 의하면 에너지 순위가 같은 오비탈에 여러 개 있을 때 홀전자가 많도록, 홀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치가 되고, 이거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갖는 홀전자 수는 지금 하나, 2개지. 이거는 무슨 규칙에 위배가 된 거냐면 훈트 규칙이에요. 훈트 규칙. 홀전자가 최대가 되는 게 좋은데 지금 한 개밖에 없네요. 자, 주양자 수가 n이 전자 껍질의 최대 2 곱하기 n 제곱개까지 전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의 얘가 아르곤이 18번이니까 18개 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 배치를 이렇게 쓰는 거죠.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그럼 18개 쓴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애가 3D가 아니라 4S다 이거예요. 4S. 4S에 1개, 4S에 2개. 근데 이거 다음에 이제 21번이 스칸디움 뭐 이런 애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똑같고, 이 4S에 2개 다음에 3D에 이렇게 1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자과 전자가 2개가 되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 2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4S에 먼저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바깥 껍질에는 전자 수는 얘는 6개 쓰면 안 되고, 요렇게가 세 번째 껍질이니까 8개 써야죠. 2 더하기 6. 그 다음에 쟤는 1개. 얘는 1개. 얘도 2개. 근데 이게 원자과 전자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요 말 그대로 쓴 건데, 얘는 원자과 전자는 빵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게 원자과 전자는 그 18조 원소에 있는 전자는 원자과 전자가 빵이 되고요. 그래서 저렇게 그리는 거는 이제 오비탈로 표현한 거고,
그냥 이거는 보의 그 전자 껍질로만으로 표현한 거지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 원자과 전자가 한 개, 원자과 전자 한 개, 원자과 전자 7개, 원자과 전자 7개 이렇게 됩니다. 자, 양이온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떨어져서 원자과 전자 떨어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전자 배치 그리거나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쓰시거나 하시면 되고, 이런 건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다라고 하는 거지, 이런 거를. 음이온이 되면은 이게 전자 하나 더 채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 플로린 F-는 이제 네온의 전자 배치랑 같다. 근데 양성자 수는 다릅니다. 전자 배치는 같은 거고. 1에서 20번이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 수는 8을 넘지 않는다. 8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20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뭐 d-오비탈 먼저 채웠다라고 하면은 뭐 10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4s에 채웠기 때문에 8을 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가 양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잃으면 되고, 플로린 원자가 안정한 음이온이 되면 가장 바깥 전자 껍질 수가 전자수가 8인 네온의 전자 배치가 같아진다. 전자수 8. 그래서 여기 다 그려놓은 거 다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홀전자가 중요하거든, 사실 홀전자. 이 패턴을 기억해야지 이제 좀 문제 푸는데 문제 잘 풀 수가 있는데, 아무튼 뭐 만약에 뭐 알루미늄의 홀전자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비탈을 이렇게 채워보시면 사실 앞에는 다 그냥 짝지어졌기 때문에 네온의 전자 배치까지는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되고 10개를 빼고 3개만 생각하면 되는데, S오비탈 3S에 2개 채우고 P오비탈이 하나이기 때문에 홀전자 1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실까? 근데 이게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 둘, 셋 다음에 홀전자가 4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짝 주어지니까 다시 둘,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둘, 하나 이렇게 짝 주어지니까 홀전자는. 그거를 알아야지 이제 문제 풀기가 수월해지고요. 이것도 이제 까다롭게 문제 낼 수가 있죠. 나트륨 원자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는 나트륨이 11번이야, 11번. 1S에 2, 2S에 2, 2P에 6개. 그러면 10개야, 10개. 3S에 1개. 여기까지 쓰시는 거고요. 황은 산소 밑에가 황이에요. 산소 밑에가. 산소가 8번인데 뭐 16번 이렇게 되겠네. 산소 밑에가 황이야. 그럼 홀전자는 산소랑 똑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써볼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10개 했고요. 3S에 2개, 3P에 16개니까 4개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쵸? 근데 앞에는 다 짝지어졌으니까 냅두시고 P오비탈 3개가 있는데 4개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홀전자가 2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질소는 홀전자가 가장 많은 것은 질소입니다. 질소. 그러니까 탄소는 자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이렇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탄소. 원자과 전자 4개니까 1S는 이미 채워진 거니까 냅뒀고, 그 다음에 질소는 원자과 전자 5개니까 5개 이렇게. 홀전자 3개죠, 3개. 산소는 6개인데 여기 이렇게 채워버리기 때문에 홀전자는 2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질소의 홀전자가 더 많다. 자, 내용을 좀 빠르게 했고, 숙제로 2점 테스트를
76쪽까지 숙제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